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2017년 6월 5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TV 구독자가 2525명, 2525, 2525명이 됐네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과열, 지방 공급은 과잉, 냉랭하다. 이런 주제의 기사인데요. 5월 서울주택 매매값이 0.16%포인트 올랐고 장기평균 0.04포인트에 비해서 상회하고 있다. 상승률이 조금 평균치보다 높다라는 얘기고요. 강남 쪽은 일단 오르고 있다. 지금 보면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인기 지역들은 확실히 굉장히 핫한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인기 지역들도 굉장히 좀 매도 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자인 건 아시죠? 회원수가 17만 명 되는데 하루에 올라오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어디 샀어요, 매물 내놨는데 바로 팔라고 계약하자고 연락 왔어요. 이런 글들도 넘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집 이렇게 올랐어요 자랑하는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예요? 폭등세를 조장하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운영자인 저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만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카페 참여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폭등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이조차도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폭락장에서도 그랬어요. 더 폭락할 거다 이 폭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폭락이든 폭등이든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현명한 해안이 필요한데 참 운영자로서 곤란하네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과열되고 이런 양상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은 5월달 대선 이후부터 계속 이런, 시장 장세는 사실 대선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지방은 약간 온도차가 다른가 봅니다. 대구, 울산, 충남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았던 탓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락 지속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좀 반전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별로 부산도 상승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니까 언급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장을 이끌었던 강북의 포하면 마포가 있는데요. 강남의 포하면 쌍포, 반포, 개포가 있죠. 반포 개포에 올해도 이제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개포가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 2단지 분양하면서 이제 첫 분양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올해 이제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분양할 거고요. 반포도 작년부터 꾸준히 분양이 있었죠. 올해 이제 또 리오센트 이후에 신반포 6차 센트럴자이 분양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5분 브리핑에서 2개 단지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뉴스를 읽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 끝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한주택 보증, 주택 보증 같은 데서 이제 보증을 받아야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보증을 안 해주는 형태로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짓다가 건설회사나 이런 데가 부도가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받으면 이 보증회사가 건설회사를 바꾸든 하든 해서 일단 분양할 때 했던 내용대로 아파트를 져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을 못 받으면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분양 승인을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HUG에서, 분양가를 기존에 인근에 분양했던 것보다 10% 분양가를 높여서, 그러니까 110% 초과하게끔 분양가를 잡으면, 분양을, 보증을 거절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포에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에 208세대 정도 나옵니다. 내역은 앞에 그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인근 단지 분양했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했던 개포 3단지 DH 아널즈의 평균 분양가가 4,137만 원이었으니까 여기를 초과하는 110% 초과 4,550만 원 초과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이내로 분양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에 아크로 리버뷰 분양했던 분양가가 한 4,175만 원이었으니 여기에 마찬가지로 10% 초과한 금액이면은 한 4,457만 원이니까 뭐 요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기사에서 추정한 추정치이니까 실제로는 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평당 분양가가 4,500만 원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 감안하셔서 청약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들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주택시장의 간극이 느껴집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과열돼서 달아오르고 있고 이제 지겨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어디도 올랐다, 뭐 어디가 올랐다, 분양가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새 정부의 주택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엇박자예요. 이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좀 제가 이 기사 계속 읽어나가면서 오늘 끝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얘기길래 제가 담아봤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치솟는 분양권 웃돈, 수도권까지 들썩하고 있다. 강남 뭐 아파트가 한 달에 1억 올랐다. 실제로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뭐 대선 전보다 2억 올랐다는 아파트도 있고 뭐 예. 그런 상황에다가 뭐 마포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샀는데 뭐 얼마 지금 이 금액도 오른 금액에 따라가서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분양하는 그 안산의 그랑시티자 2차 같은 경우도 모델하우스 주말 동안 5만 5천 명이 방문했다. 이게 한 개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이 프리미엄 붙은 걸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쫓아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온갖 투자 수요들이 뭐 대학생들도 집 사러 다닌다고 하고 지방에서도 서울에 원정 투자 온다고 하고 이제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르고 폭등 장세에 있는 분위기라는 내용을 지금 기사는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 모델하우스 오픈한 단지도 보면 뭐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들 뭐 이게 단순히 뭐 서울 안산 같은 경우 이제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꼭 서울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증시 부동산 가격이 올 들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상승장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나도 이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 올라가는데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서 같이 올라타서 이걸 쫓아가야지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서 이제 뒤처지게 되면 결국 나만 뒤처질 수 있다 이런 공포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기사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집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보시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에 꽂혀서 이쪽으로 지금 계획들 방향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선정.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혹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엎어진 지역들을 다시 이제 정비하기 위한 밑그림들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저도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이 방송 찍기 전에 뭔지 내용을 읽어보긴 했는데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돈을 좀 마련해서 이쪽에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밖에 없어서 기사들 보면 그래요. 참 기사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공감을 받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사업을 해서 결국은 어떤 주택을 짓는 부분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저게 담장에다 낙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장에다가 페인트로 그림 그려놓고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는 담장에 낙서하려고 수천억이나 이게 요새 다니다 보면 이제 지역들 막 이쁘장하고 옛날에 벽화마을 뭐 결국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넘어온 거죠. 그게 결국 주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이제 그런 면만 볼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사실 집을 정비하고 하는 문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 이게 다 생활권 계획이랑 맞물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규모 정비를, 과거에 이제 대규모 철거 재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읽었던 서울시 자유형 주택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제 빈집법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개발 과정, 그래서, 이제, 지금, 매경에서 이제 어디랑 손잡고 이제 교육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도시 재생 테마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옆집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파트 대신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소규모 주택들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또는 이런데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지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하기 위한 교육 과정들이 여기저기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다음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역 주민들, 서계동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결사 반대라고 하죠. 예. 우리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소규모 정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시재생은 오케이인데 정비 사업은 안 된다. 서울시의 지금 큰 방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 보세요. 여기 심의하고 있는 내용 보면 지금 지난달에 2차례 한 데에서 19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도시재생하고 정비구역 해제는 8건.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의 이런 구역 해제하고 재생으로 가는 방향 쪽에 대해서는 되게 지원을 하거나 좀 가게 해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재건축 가는 방향이라든가 정비사업으로 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거나 이게 태클을 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어떤 가고자 하는 밑그림 자체가 재생을 통해서 그 안에 소규모로 정비하는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돈 들여서 하세요. 이제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길에 펜트 칠 한다거나 기반시설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 같은 것도 좀 공영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거나 공원 같은 것도 일부 수용해서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좀 여력은 더 있겠죠. 그런 건 하더라도 소규모로 집 짓는 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정책 방향이 간다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의 에너지는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막 하는 게 전체적으로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도 지금 안 오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큰 에너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거 형태, 대다수 지금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거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요지에 서울 안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시장 가격으로 좀 하루에 얼마가 올랐네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방향인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소규모로 빌라 다세대 지으세요. 또는 짓더라도 뭐 소위 말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지으세요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라고 해서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큰 밑그림 하에서는 정책 방향이란 게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나 주민들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하는 주택의 공급 물건 형태는 아파트인데 공급 자체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일시적으로 지금 풀려있는 주택 물량들이 풀려있는 주택들이 뭐 입주하는 그런 물량은 어느 정도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서울에 들어설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큰 밑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큰 방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희소가치 원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는 또 지금처럼 폭등장 뭐 이런 식으로 더 반영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10여 년 전 2002년 3년에 강북의 재개발 뉴타운 이런 내용들이 보면 결국 2002년도에 강남 재건축 폭등하니까 시범 뉴타운 지정하고 2003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2003년 11월에 강북에 13개 뉴타운 구역 지정하면서 주택 공급을 강남에 있는 계획된 시설, 계획된 지역들처럼 강북안에도 광역정비해서 도로 넓히고 해가지고 잘 정비된 아파트 뉴타운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주택 공급책으로서 서울시가 활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지금의 도시계획은 방향 자체가 지금 엇박이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들, 뭐 저 같은 사람들로 볼 때도 지금 당장 보면 이제 진짜로 서울 안에 아파트가 더 이상 이제 지어지지 않겠구나. 지어질 방법이 별로 없겠구나.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 분위기하에서는 팔 이유가 없겠네. 더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장의 니즈나 방향을 읽고서 조금 유연하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생기네요.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글로 쓰는 거랑 또 말로 표현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서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를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현충일이죠. 아마 내일은 뉴스 읽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다시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